우리 기관장님들은 법에 금지되지 않은 자료는 제출을 하세요. 예? 제출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제가 확인한 바로는 정성윤 부위원장은 오늘 건의기에 전체 회의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이 여기 와 있고 부위원장은 전체 회의를 주재해야 되기 때문에 불참한다, 이렇게 제가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만약에 뭐 가능하다면 간사들끼리 다시 한번 의논해 보세요. 참석할 수 있는지. 자, 그럼 그 대체 토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존경하는 김상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김병한 금융위원장님, 예. 저번에 우리 그 TMF 사태 때 우리가 그 회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참석하셨었죠? 예, 당정협의 말씀. 예, 참석했습니다. 지금 그때 이제 신속한 환불 처리를 정부 측의 입장으로 밝혀 주셔서 환불 처리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만 이제 그 이 환불 처리 과정에서 국내 유수의 그 여행업계에서 입고 있는 피해가 막대한 것 같아요. 통계상으로 보니까 TMF로부터 여행 대금을 받지 못한 미정상 금액이 한 1,000억 원 정도 되는데, 여행업계에서는 6, 7월까지는 여행업계에서 그래도 상당 부분 부담을 하고 환불 처리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행업계는 TMF로부터 정산 대금을 받지 못했지만 소비자들에게 환불 처리하는 재원은 자기들이 자부담해서 환불 처리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행 상품 판매에 대한 대금은 여행업계로 돈이 입금되지 않았어요. 돈은 들어오지 않았는데 환불은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이중 부담을 안게 되는 것 같아요. 여행업계가 만져보지도 못한 돈을 자기들이 환불 처리를 해줘야 되니까 이제 지금 답답해진 상황 같아요. 6, 7월까지는 그나마 버텼는데 8월 달에 넘어오는 상품에 대한 환불은 이제 여행업계도 굉장히 좀 마지노선이다, 이런 느낌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TMF로부터 정산을 받지 못한 여행업계가 해당 여행 서비스 상품의 환불 책임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중간에 피지사나 카드사가 환불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인지, 금융위원장님 판단은 어떤 것 같아요? 그 일반 상품의 경우에는 이제 배송이 안 된 부분에 대한 그 결제 이제 환불이나 하는 부분은 피지사가 부담을 하는 거로, 그건 법적인 좀 부분이 조금 명확하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여행과 같이 용역의 경우에는 이게 케이스도 굉장히 다르고 하다 보니까 조금 법적이든 행정적으로 좀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분쟁조정 신청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어서 그 일반적인 그 분쟁조정에서 기준이 나올지 아니면 좀 케이스를 봐야 할지 부분, 그렇게 정리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 여행업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좀 관심 있게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분쟁조정 신청도 사실은 따져보면 강제력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예, 그것도 그런데 그 과정에서 뭔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지금 기대합니다. 아, 그래요? 예. 지금 현재 그 TMF 사태와 관련해서 환불 과정에서 여행업계의 유독 이 환불 책임에 대한 여러 가지 좀 목소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김병한 위원장께서 좀 그 관심 있게 좀 관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오늘 예금보험공사 사장님 나오셨나요? 못 나오셨으면 이것도 김병한 위원장님께 한번 물어볼게요. 전반적으로 내수 부진 상태가 장기화되고 있고, 그다음 그 금융권의 대출 거래 등등으로 해서 그 금리 문제도 굉장히 민감한 문제가 되어 있기는 하지만, 뭐 새마을 금고나 또 저축은행 등등 전반적으로 연체율이 좀 높아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그 예금자 보호 한도를 상향 조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목소리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근거가 있는 게,
OECD 국가 중에는 1인당 예금자 보호한다고 우리나라가 제일 낮은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얼마죠? 5천만 원이죠. 네. 이거를 한 1억 정도는 상향 조정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의견들이 많은데, 지난번에 예금보험공사 사장님하고 한번 의견을 나눠보니까 1금융권, 2금융권 공이 1억으로 상향 조정하는 건 예금보험공사도 동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다만 예금보험료율은 당장 올리는 것보다는 아마 좀 시간을 좀 두는 게 좋다. 26년도쯤 또 조금 더 미루면 27년도쯤으로 예금 보험료를 올리는 게 굉장히 좀 원활하게 그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조정하는 조치가 아니겠나, 그렇게 의견을 주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김배환 위원장님은 의견이 어떠세요? 예금 보호 한도를 이제 5천만 원을 한 지가 꽤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조금 올려야 되는 방향에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시기의 문제에 있어서 이게 5천에서 뭐 예를 들어 1억으로 올린다 하는 경우에 금융권 간에 자금 이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은행 쪽으로 몰릴 수도 있고,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저축은행이나 이금융권 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가든 자금이 한쪽으로 쏠릴 경우에는 그 과정에 약간 불안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부동산 PF 문제라든지 제2금융권 건전성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안정시킨 이후에 좀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좋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국가본부 장관님, 네. 우리 독립기념관장 선임 문제 때문에 세간에 좀 많이 좀 논란이 있었는데, 입장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 현 신임 관장의 선임 절차의 내용과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한 의견과 시각이 존재하지 않겠어요? 뭐 건국일도 그렇고 등등등, 그게 내가 생각하는 게 맞다, 내 의견대로 따라야 된다, 이러면 우리가 어느 특정한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계속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역사적 사실을 바라보는 의견과 시각은 다양할 수 있다는 걸 먼저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 외적인 어떤 법적인 어떤 그런 문제가 있다면 그게 다툼이 있겠지만, 의견 네. 독립기념관 임명 절차는 독립기념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그 여러 법과 규정과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절차적으로는 정당하게 진행이 되어서 임명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까 말씀하신 여러 다양한 견해들 또는 다양한 그 입장들이 아마 표명되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헌법은요, 헌법 전문에서 대한민국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임시정부 법통을 이어받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존재를 설명하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모든 국민과 모든 공직자들은 헌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고, 우리가 이 계승을 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간략하게 해주세요. 국가보훈부는요, 대한민국의 갈등을 증폭시키거나 문제를 야기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가보훈의 헌법과 국가보훈 기본 이념에 따라서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우리나라가 발전하고 보훈 정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온 국민과 모두가 자기의 입장에서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해야 한다는 것이 제가 드릴 말씀입니다. 네.